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민 계층이 불만이 심했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니까 세무 이자도 지불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자, 이 사람들은 농산물 가격이 올라야 돼요. 왜냐면 그걸 팔아서 돈이 많이 돼야 자기네들이 채무를 갚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러지 못했던 농산물 가격이 하락한 상황이라 뭐 이것도 이제 농민들이 노동 총연맹하고 제휴해서 민중당, 인민당 이런 당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뭐 이때 이슈가 된 게 있는데 근본위제, 은본위제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근본위제면은 이제 자기네들 화폐 단위 1달러가 금 얼마랑 같다라고 이제 해서 금하고 이제 달러를 묶어놓는 이런 게 있고, 은본위제는 또 뭐겠어요? 1달러가 은 얼마랑 같다. 그래서 은하고 달러를 묶어놓는. 그런데 이제 묶이는 그 광물이 더 이제 신용도가 가는 광물이 되겠죠. 그래서 농민들은 이제 서부에서 은광이 나오고 하니까 은본위제를 원했었는데 클리블랜드는 금본위제를 선택했다. 이 전통적인 그 경제학자들의 그런 어떤 논리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제 그게 더 안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뭐 클리블랜드가 또 한 게 뭐였냐면은 풀맨 자동차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났을 때 시카고로 연방군을 파견해서 파업을 진압했다. 뭐 이런 일을 클리블랜드가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이 사람이 은본위제를 주장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은 금본위제를 뭐 주장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스페인 전쟁. 요거는 이제 쿠바 쪽에서, 쿠바가 이제 서인도 제도에 있는 섬이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쿠바. 쿠바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농장주들이 타격을 받았다. 그래서 노임을 삭감했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페인의 장군이 무자비하게 탄압을 해가지고 어떤 인도주의적인 그런 면에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반감을 갖게 된 거죠. 그런 와중에 메인호, 순양함 메인호, 이게 미국 순양함인데 미국 시민을 보호하려고 쿠바로 떠났는데 폭발 사고로 침몰했다. 왜인지는 모르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래서 스페인에 선전포고를 이제 미국이 하게 된다. 그래서 아메리카 원정군이 샌디에이고 항에서 스페인 함대를 아무튼 그 해군의 지원을 받아서 쿠바를 점령한다. 그리고 이게 여기 쿠바에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스페인하고의 전쟁이기 때문에 태평양 그 필리핀에서도 전쟁이 있나요? 스페인하고의 전쟁이었는데 필리핀이 스페인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필리핀에서도 전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필리핀 반란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듀이 제독, 미국의 듀이 제독이 스페인 함대를 격파했다. 그래서 스페인은 강화 조약에 조인했다. 그래서 쿠바를 포기하고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을 미함주국에 200만 달러에 줬다. 자, 쿠바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필리핀은 어디 있어요? 필리핀은 이제 이게 안 되네 지금. 잠깐만요. 다시. 자, 아까 미국이죠. 쭉 건너오면은 필리핀이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괌이라고 있어요. 되게 작은데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스페인이 미국한테 주게 된다. 그래서 19세기 말의 사회는 어땠는지, 19세기 말이라는 것은 이제 그 남북 전쟁이 끝나고의 사회죠. 앵글로 섹슨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렇죠? 중서부 개척자들의 자유 토론, 배신 제도, 배신 재판 제도, 그 다음에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이런 원칙들. 이게 미국이 독립할 때 어떤 그 원리로 작용했던 그런 원칙들이죠. 그런 원칙을 하고, 또 뉴잉글랜드에서 타운 미팅 하는 전통이 있었죠. 이런 것에 이제 공개 토론 전통을 가져왔다.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그런 이제 원칙에 의해서 운영이 됐다는 거고, 금주 운동이 있었어요. 금주 운동. 이것은 이제 개신교 위주로 개신교가 금주에 찬성을 했었고, 가톨릭은 이제 금주에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독일에 들어올 때, 미국에 들어올 때 뭐 독일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금주를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렇습니다. 19세기 말에도 프로테스탄트, 그죠? 개신교가 가장 우세했고, 그 대신에 가톨릭교도도 한 1000만 명 가량 있었다. 그죠?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불가주론 뭐야?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신지학은 뭐 신과의 그냥 누구 중개자 없이 어떤 머리로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라 신과의 직접적인 합일 이런 걸 중요시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불교도 이런 건데 신지학 이런 것들도 있었다. 그리스도교 과학파 이런 정도도 있었다. 그 다음에 뭐 공립학교 학생, 고등학생이 다 늘었다. 그렇지만은 교사들은 뭐 보수가 적고 대우가 안 좋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의 교양 및 취미 향상을 할 수 있는 어떤 잡지들이 많이 나왔다. 여성 직장인이 생겼다. 그렇죠? 그리고 여성 참정권 운동이 있었고, 19세기 말에는 미국 여성이 영국과 프랑스의 여성보다 월등하게 자립적이었다. 우리가 언제 그 여성이 유럽보다 자립적이지 않았었어요. 그게 바로 식민지 시대였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17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여성들이, 미국의 여성이 유럽 여성들보다 비자립적이었는데, 이제 한 150년 지나서는 더 자립적이 됐다. 그리고 이제 산업시설의 발달로 계급 간의 격차가 줄어든다. 생산성 확대로 생활 수준이 평준화된다. 그죠? 공장이 막 돌아가가지고 상품이 많아지고 싸지니까 모든 것들을 이제 그렇게 많이 안 가진 사람들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어떤 생활 수준의 평준화. 자, 그 다음에 또 그 시어도 루스벨트라는 개혁가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자본가를 동등하게 공정한 거래로 대하려고 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저 사람이 자본가 편이다 그래서 안 좋아하고, 자본가들은 저 사람 노동자 편이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경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반트러스트법을 집행하고, 자, 시어도 루스벨트가 한 일이 뭐냐면 육류위생법, 식품 및 의약품 안전법을 제정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미국에서 어떤 식품이나 의약품 이런 게 되게 까다롭고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전성이 있죠. 그게 시어도 루스벨트가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 사람은 자원을 보호하려고 했다. 국토의 대부분은 국유지로 책정하고 무상으로 대여하던 방목지에 사용료를 내게 했다. 그러면 이제 목축업자들이 반발을 하겠죠. 그렇지만은
자원 보호는 더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뭐 소들을 끌고 와가지고 이제 먹일 수가 없어서 보호는 된다. 그리고 건조지대에 애리조나주에 루스벨트 댐을 건설했다. 그래서 광대한 농토를 조성했다. 애리조나가 어디예요? 애리조나가 이제 멕시코 바로 위 여기 사막 있는 데죠. 그 다음에 파나마 시어도 루즈벨트가 파나마 운하를 건설했다. 그게 왜냐면은 이제 태평양하고 대서양 쪽을 좀 다닐 수 있는 그게 이제 미국의 국력에 아주 중요하다고 판가름이 난 거예요. 왜냐면 이 운하가 없기 전에는 이게 어떻게 다녔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에 동부에 있는 배가 서부로 간다라고 치면은 이걸 쫙 돌아가지고 여기 케이프 혼 쪽을 돌아가지고 이렇게 왔단 말이죠. 이거 언제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파나마 운하, 파나마가 여기 있는 나라죠. 이것을 건설했다. 그래서 콜롬비아가 이제 영토였는데 그래서 이 건설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콜롬비아 혁명이 일어나면은 콜롬비아 군대가 상륙하지 못하도록 미국 함대가 막겠다라는 계획을 비밀리에 혁명 지도자들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혁명을 하도록 어떻게 좀 빌미를 준 거죠. 그래서 혁명이 성공했어. 그 다음에 그 정부하고 이제 조약을 맺어가지고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런 일을 했었다. 자, 그 다음에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이 사람은 대학 교수예요. 그래서 어떤 이상주의, 어떤 이론 이런 게 센 사람인데 그랬기 때문에 어떤 그 이익관계 같은 거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이런 장점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그런 생각이나 어떤 정책도 폈었다. 그래서 도움이 된 게 있는 반면 도움이 안 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봅시다.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연방준비은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그 국립은행들을 통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관리하게. 지금의 시스템이 이제 이 사람이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서 어떤 그 독재자가 이제 바뀐 상황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그 독재자를 인정을 하면은 유럽 열강들이 이제 자신들의 투자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인정했지만 우드로 윌슨은 거부를 했다.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딱 원리 원칙주의. 자,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독일이 중립국 벨기에를 침범했을 때 아메리카는 정치적 전통에 따라 분쟁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멀로주의죠. 멀로주의. 그래서 유럽 열강이 미국 대륙을 침략하거나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 그렇지만 우리는 유럽 쪽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게 멀로주의입니다. 그게 멀로 대통령 시대에는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 그런 주의였을지 몰라도 세계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처음에 이제 관여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독일의 잠수함과 기뢰 작전이 미국인의 생명을 빼앗아 가자. 미국은 연합국에 식량과 무기를 공급했다.